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200 지수랑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봐야 될 게 돈인데요. 6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현물 거래예요. 현물. 자, 현물을 보시면 음, 개인이 3,990억 정도의 매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매수세는 크지 않아요. 외국인도 뭐 1,694억이고 기관 증권도 2,350억 정도니까 사실 이제 증권만 매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돈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오늘 기관이 현물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개인이 매도라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고, 예,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인 상태에서는 상단선을 들 수가 있어요. 예, 그 이 상단선을 들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매수면 들 수 있다고. 음,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선이나 하단선을 사용할 때 상단선은 닿으면 무조건 매도고 하단선은 닿으면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상단선의 주포가 누구냐는 거죠. 예, 상단선의 주포는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에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르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고 들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당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당일로 보면 어떠냐면 당일로 보시면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요. 그러면 당일로 봤을 때 올라가기 힘든 거죠. 그죠? 왜냐면 주체가 상단선의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단선을 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로 보면 들기 어렵고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오늘 1조 원대 이상의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누적도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429대에 있는 상단선을 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달에 가장 큰 이벤트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입니다. 사실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차트에 오류가 없어져요. 차트에 오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444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지난달 고가인 436대를 돌파하게 되면 어쨌든 444대까지는 개방을 하고 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44대로 만약에 가려면 개인의 현물 매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오늘과 같이 개인이 이렇게 현물 매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상승하는 데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오늘 개인이 거의 6천억대에 가까운 현물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조 원대를 가지고 있던 예, 개인의 현물 매도에 비해 아직 급격하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선까지 확실하게 밀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어쨌든 지금의 월봉 차트만을 보면 전혀 하단선을 쓰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위치해 있는데 정작 하단선에는 가지도 않고 상단선에만 붙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도자도 괴롭고
매수자도 괴롭죠. 왜냐하면 매수자는 적정 가격대의 그런 가격을 받아야 매수하기에 편한데,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도록 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 반대로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도 봐도 뭔가 맞고, 상단선이란 거를 맞고 떨어져서 하단선까지 가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이 나오면 쉽게 구조를 이해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에서도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서 흐름이 꽤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자, 여기가 생명선이라는 거죠. 여기 436.73, 그러니까 436.73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를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못 넘었어요. 아직 못 넘었다라는 거는 지금 코스피 200의 적정 지수는 422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430이 넘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8% 정도는 더 내려야 적정 지수가 됩니다. 이게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적정하다라는 건 가장 높게 책정을 했을 때 지수니까 최소한 지금 8포인트 정도 이상은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이 성공을 하려면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되는 거고요. 오버슈팅을 했는데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제 되돌림이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월봉이 음봉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436이라는 위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다시 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고작 해야 6포인트니까요. 한 1.5% 정도 상승만 나와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넘지 않을 거니까 매수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선뜻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에 있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달이 되면 고가 투자 심도는 0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이번 달의 고가가 다음 달에 그 고가 투자 심도의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넘지 못하게 만들려면 고가를 굉장히 높여놔야 돼요. 예, 넘기 쉽게 하려면 고가를 낮추고, 넘지 못하게 하려면 고가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고가를 높이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고가를 높이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윗꼬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장대 음봉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건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게 만들려는 행위로 간주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상승으로 가려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굉장히 넘기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나 장대 양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위에 상단선들이 꽤 발달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어쨌든 위에 444에도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장대 양봉을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상승에 유리하게 만들려면 아랫꼬리가 긴 양봉, 지난달처럼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필요한데, 지금은 올 초부터 아랫꼬리를 거의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달에 상승을 하려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장대 양봉.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사용하신다라는 거는 장대 양봉을 보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봉은 아랫꼬리가 긴 양봉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잘못하시면 몸통에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똑같아요. 음,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그쵸? 상단선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도 상단선이 있고 코스피 지수 저기 삼성전자에도 상단선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에는 하단선이 있는데 삼성전자에는 하단선이 없어요. 잘 보시면 예, 삼성전자에는 하단선이 없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 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음, 삼성전자는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내리면 방어할 수 있죠. 둘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코스피 100 지수가 오르면 위에서 막아요. 삼성전자도 오르면 위에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상황이 왔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코스피 200 지수는 아래를 막아도 삼성전자는 아래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고가가 여기 이번 달만 0구간이고 그 뒤로 5개월 동안 1구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가는 9월 달에 0구간에 들어갑니다. 0구간이 이번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 0구간이 여기 있죠? 여기 7월 달에 있고 저가는 8월 달에 있어요. 삼성전자랑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번 달이죠. 예. 그래서 여기를 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를 넘느냐. 83,500원. 여기를 넘느냐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매수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왜 들어왔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번 달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들도 알아요.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올해 말까지 없다라는 거. 여기가 지금 11월인데 11월까지 삼성전자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예, 쏟아지면 쏟아진 다음 봉의 고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무조건 횡보로 가야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1년 내내 이렇게 횡보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가가 낮아져도 그 고가보다 더 낮아진 고가가 연말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달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83,500원을 넘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83,500원을 넘으려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코스피 200 지수도 지난달 고가를 넘게 되겠죠. 예, 왜냐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니까요. 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전고점을 못 넘었고 똑같이 삼성전자도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습니다. 83,000원, 83,500원. 지금 500원 차이로 못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0.6%, 0.7% 정도, 선물은 0.6%대 하락이고 코스피 200 지수는 0.7%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예, 어제 상승폭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제는 상승이 고가 기준으로 거의 2.7%가 올랐고 종가로 2.48%인데 오늘 하락은 종가 기준으로는 1.09%고 저가 기준으로 1.57%예요. 그러니까 정작 만약에
하락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어제 저가를 깰 거예요. 어제 저가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붕괴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달 고가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어제 저가를 깨고 붕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음,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금 가격이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단선에서 개인이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전기전자 쪽에 보면 1840억, 1951억 정도를 개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단선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기관이 2587억, 금융이 1963억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금융권과 금융투자 쪽, 증권과 기관 쪽은 삼성전자의 상승 쪽에 그다지 예,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승하는 걸 계속 억제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외국인이 매수하는 금액에 비해 개인의 매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량을 받고 있는 건 개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시가까지 내려갔다. 시가가 얼마냐면 한 8만 원 정도 돼요. 예, 시가 2천 원 정도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상 삼성전자가 8만 원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거의 기대할 게 없겠죠. 근데 어제 저가가 8만 1천 원 정도 되니까요. 만약에 어제 저가까지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의 8만 원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요? 어제 저가가요. 8만 1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시가는 8만 300원이고.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가 윗꼬리를 얼마큼 달아주느냐. 다른 종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지금 어제 상승을 이끈 것도 사실 다른 종목은 아니었어요. 오로지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끌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이 오지 않으면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최근에 뭐 중형주, 소형주까지 다 올라서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동안 다른 종목으로 다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해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상승 없이는 큰 폭의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뭐 삼성전자 빼고는 다 팔았잖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등 전자업종을 빼고는 외국인은 다 팔았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올릴 만큼은 다 올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은 삼성전자 쪽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제 저가를 지킬 거냐 아니면 어제 저가를 무너뜨리고 이번 주를 마감할 거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계속 그 83,500원 부근에서 가깝게 머물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고가를 넘을 수 있는 기회는 남겨져 있는 거라서 계속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400, 코스피 200 지수로 436.7대를 넘길 수 있느냐, 삼성전자로 83,500원을 넘길 수 있느냐는 계속 관심 사항으로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연말까지 고가를 넘더라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저가 같은 경우에는 9월이니까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7월과 8월의 구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자, 그쵸? 7월의 고가, 8월의 저가인데 이 구조를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끌어올리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가지고 끌어올려야 지수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코스피 2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삼성전자하고는 같이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들,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83,500원을 넘어야 예,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83,500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든 이 연봉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연봉을 보시면 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뭐 월봉에서 상승이 오고 일봉에서 뭐 상승이 오고 하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윗꼬리가 긴 아주 작은 양봉이고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그렇죠? 69,000원대. 그러니까 저는 올해 내에 삼성전자가 음, 만약에 83,500원 위로 못 간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목표가는 7만 원이 붕괴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가상화폐 차트를, 암호화폐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면, 월봉. 이게 비트코인의 월봉인데, 요 구조가 이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비트코인의 월봉이 지금의 삼성전자의 연봉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하단선이 있고, 그쵸? 그 밑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있는데 20 상단선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7만 원대까지는 와줘야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7만 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연초면 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늦게 오면 더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보시면 이더리움은 여기 이제 지난달 차트가 지금 삼성전 저기 비트코인의 4월달 차트랑 똑같은 차트를 그렸어요. 이 경우도 똑같이 하단선이 예, 이렇게 아니 상단선까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내려오죠. 근데 그 위에 윗꼬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윗꼬리가 크잖아요. 이 윗꼬리와 이 윗꼬리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작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악재가 하나 터지면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이하로 한 번쯤은 내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똑같은 구조에서 1700선. 이건 이제 시가 기준이 아니고 현재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은 구조에서 보이는 자리는 여기에요. 2245.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그렇고, 심지어 이오스도 그렇고 다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종가로 보면 아래 꼬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아래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상승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83,50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할 것이냐. 예, 돌파하지 못하면 끝이다. 라는 거고요.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83,500원을 넘느냐, 코스피 200 지수가 436대를 넘어가느냐, 이게 다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좀 더 지켜보면서 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개인이 벌써 6천억대 사고 있죠. 야금야금 잘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예, 여전히 선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현물 매도가 공격적이지 않다 보니 강한 하락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네요. 자,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1조 원이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 하락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일진일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달에 관찰하셔야 될 거 436.7대를 돌파하느냐, 삼성전자가 83,500원을 돌파하느냐. 예, 돌파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고요.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하락의 시작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